동양의 작은 나라가 파리의 중심부에서 무엇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동네가 관광객들의 놀이터가 되는 건 싫어요. 중국 자본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파리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파리 말의 지구에서 한국과 관련된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이것이 파리를 뒤흔들 만한 일이 될 거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거대 자본과 편견의 벽에 가로막힌 이 도전은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파리의 심장부 말의 지구의 낡은 산업단지를 바라보며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벽면에 녹슨 파이프들이 뱀처럼 얽혀있는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있었죠. 저는 알렉스 김입니다. 파리에서 나고 자란 한국계 프랑스인이에요. 세계적인 부동산 디벨로퍼로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지만 이번만큼 가슴이 뛰는 적은 없었습니다. 2020년 초여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멈춰선 그때 한국 정부의 파격적인 결정이 발표되었어요. 이곳을 한류 문화의 허브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의 반응은 차가웠죠. 한국 정부가 자국 땅도 아닌 곳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고. 팬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이는 이 시기에 무모한 도전 아닌가.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때 제 사무실을 찾아온 박지훈 문화재청 담당자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검은색 마스크 너머로도 그의 강한 결의가 느껴졌죠. 알렉스 김님,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적 자부심을 세계의 중심에 새기는 작업이에요. 전 세계가 멈춰선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줄 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중국의 화롱그룹이 우리 제안가의 3배를 제시하며 부지 매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거대한 상업단지로 개발하려 했죠. 쇼핑몰, 호텔, 카지노까지 들어서는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필립 르블랑은 이미 화롱그룹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가 파리의 중심부에서 무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게다가 이런 위기의 시기에 그의 냉소적인 비웃음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마리 클레르와의 첫 만남도 순탄치 않았어요. 파리시청의 문화재 담당자인 그녀는 처음에 우리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르 마레는 파리의 역사적 보물이에요. 이곳의 정체성을 해치는 어떤 시도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본 후 그녀의 태도가 달라졌죠. 이건 단순한 개발이 아니네요. 파리의 문화적 가치와 한국의 정체성이 만나는 특별한 프로젝트예요. 게다가 팬데믹으로 침체된 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팀원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이 도전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이지은 건축가는 파리의 역사적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한국의 미학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연구했어요. 한옥의 처마선이 파리의 맨사드 지붕과 만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충돌이 아닌 하나의 예술이 될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클레어는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모든 일정을 꼼꼼히 조율했죠. 코로나19로 인한 제약 속에서도 온라인 미팅과 화상회의를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주목하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문화적 저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처음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클로드 마르셀은 주민 대표로서 우리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보여준 노력과 존중하는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특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프랑스와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게 특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젊은이, 나는 60년 전 한국의 전통 무용을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나라에서 그토록 아름다운 예술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이제 우리 동네에서 그 아름다움을 다시 만날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게다가 이렇게 힘든 시기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 같아 더욱 감사해요. 매일 밤 컴퓨터 화면 속 도면들과 씨름하면서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알렉스야,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은 민족이 아니란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만의 문화를 지키고 나누는 민족이지. 그 말씀처럼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문화적 자부심을 세계와 나누는 여정이었습니다.
파리의 찬란한 황혼이 말의 지구의 오래된 건물들을 물들이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19세기 산업혁명의 흔적을 간직한 이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에 우리의 꿈이 실현될 것입니다. 화롱그룹의 돈과 필립 르블랑의 편견에 맞서 우리는 문화의 가치를 지켜낼 거예요.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아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이 도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이제 막 완성된 프로젝트 계획서가 놓여 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말의 지구의 좁은 골목길들이 석양에 물들어갑니다. 이곳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도전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한국의 정체성과 파리의 역사가 만나 만들어낼 새로운 문화의 이정표죠. 전 세계가 멈춰선 이 순간 우리는 오히려 더 큰 꿈을 꾸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저는 제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녹슨 철문을 밀어 열자 먼지가 흩날렸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저는 이 오래된 산업단지의 내부를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높은 천장을 가진 이 공간은 한때 19세기 파리의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주철 공장이었죠. 지금은 폐허처럼 버려져 있지만 제 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이지은 건축가가 제 옆에서 작은 탄성을 내뱉었어요. 알렉스 김님, 이 천장의 철골 구조를 보세요. 10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놀랍도록 아름답습니다. 이건 마치 한옥의 석가래가 산업화와 만난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이미 이지은은 이 공간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클레어가 태블릿으로 공간을 스캔하며 말했어요. 바닥 면적이 예상보다 넓네요. 지하 공간까지 활용하면 전시장, 공연장, 그리고 한식당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꼼꼼한 계산은 언제나 저희 팀에게 믿음직한 나침반이 되어주었죠. 하지만 이런 희망적인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화롱그룹이 이 부지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박지훈 담당자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죠. 알렉스 김님, 화롱그룹이 부지 소유주들을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제안가의 3배를 제시하고 있대요. 이 소식은 저희 팀을 긴장시켰어요. 더구나 필립 르블랑이 지역 언론들을 만나며 우리 프로젝트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요? 파리의 중심부를 동양 문화로 물들이는 건 우리 도시의 정체성을 해치는 일이에요. 그의 인터뷰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 불안감을 퍼뜨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낡은 공간이 품고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사무실에서 도면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죠.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파리와 한국의 문화가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마리 클레르도 저희의 비전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알렉스, 당신네 계획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이 건물의 산업유산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하려 한다는 거죠. 이건 파괴가 아닌 창조적 변형이네요. 클로드 마르셀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주민들도 저희의 계획을 듣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건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된 지 너무 오래됐어요. 당신들의 계획대로라면 우리 동네가 정말 달라질 수 있겠네요. 특히 프랑스와 할머니의 카페에서 가진 주민 설명회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직접 만드신 마들렌을 내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에는 원래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이었단다. 유대인 문화가 있고 게이 문화가 있고 이제 한국 문화가 더해진다면 더욱 풍성해지지 않겠니? 이지은은 밤새 작업실에서 스케치를 이어갔습니다. 이 공간의 진정한 매력은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파리의 역사를 지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더하는 거죠.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반대 세력의 움직임도 거세졌습니다. 필립 르블랑은 화롱그룹과 손잡고 대대적인 미디어 공세를 펼쳤어요. 팬데믹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수익성도 불분명한 문화시설보다는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업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였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반대 속에서 더 큰 확신을 얻었어요. 제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죠.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증명한단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만들어갈 공간은 당장의 수익이 아닌 시간이 증명할 문화적 가치를 담게 될 것이었습니다. 박지훈과 함께 한국의 문화재청을 화상으로 연결해 미팅을 가졌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한류 확산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의 진정성을 세계와 나누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들도 저희의 비전에 깊이 공감해 주셨죠. 클레어는 매일 밤 프로젝트 일정표를 업데이트했어요. 시간이 촉박해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역 주민들이 우리 편이에요. 그녀의 말처럼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저희의 계획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저는 다시 그 공장을 찾았어요. 빗물이 천장의 틈새로 스며들어 바닥에 고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습마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이 공간은 새로운 이야기를 품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 손에는 이지은이 그린 새로운 스케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옥의 기와와 프랑스 산업 건축의 철골 구조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어요. 두 문화의 만남이 만들어낼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곳에 반드시 우리의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화롱그룹의 돈과 필립 르블랑의 편견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이 버려진 공간을 문화의 빛으로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파리의 하늘을 더욱 아름답게 물들일 거예요. 한국 정부의 문화 제국주의인가? 파리 말의 지구의 정체성이 위험하다. 아침 일찍 눈에 들어온 르몽드 신문의 헤드라인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필립 르블랑이 언론을 통해 퍼뜨린 악의적인 프레임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었어요. 화롱그룹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저희를 압박해왔습니다. 부지 매입가의 세배를 제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 상인연합회에 거액의 발전 기금을 약속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알렉스 김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박지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죠. 말에 지구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길가의 카페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저희 프로젝트를 비판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동네가 관광객들의 놀이터가 되는 건 싫어요. 중국 자본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요? 이지은이 새벽부터 보내온 메시지가 제 휴대폰을 울렸습니다. 알렉스 김님, 큰일이에요. 우리가 준비하던 설계 자료가 유출된 것 같아요. 화롱그룹 측에서 우리 디자인의 허점을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대요. 서둘러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필립 르블랑은 지역 TV 방송에 출연해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가 파리의 심장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게다가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모험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차분히 대응책을 고민했어요. 클레어가 데이터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경제성 분석 자료도 왜곡되어 퍼지고 있어요. 화롱그룹이 자신들의 상업시설이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우리 계획의 3배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위기는 기회를 동반했습니다. 마리 클레르가 예상치 못한 제안을 들고 찾아왔어요. 알렉스, 파리시의 문화유산보존위원회에서 당신들의 계획을 검토하고 싶어 해요. 그들은 화롱그룹의 상업적 개발보다 문화적 가치를 우선시하거든요. 저희 팀은 밤을 새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이지은은 한국 전통 건축의 미학적 가치를 파리의 역사적 맥락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 공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려 합니다. 한국의 정체성과 파리의 역사가 만나 더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거예요. 클로드 마르셀은 의회의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40년간 이 동네에서 살아왔어요. 우리 말에는 늘 다양한 문화를 포용해왔죠. 유대인 문화가 그랬고 게이 문화가 그랬습니다. 이제 한국 문화가 더해진다면 그것은 우리 동네의 자랑이 될 거예요. 프랑스와 할머니의 카페는 작은 희망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 우리 손녀도 K-팝을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을 쓰고 있다니까. 할머니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하지만 화롱그룹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역 언론을 통해 저희 프로젝트의 재정적 안정성을 의심하는 기사를 계속 퍼뜨렸어요.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은 불안정하다. 문화시설의 수익성은 보장할 수 없다 같은 주장들이었죠. 박지훈과 저는 매일 밤 화상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돈이 아닌 진정성이에요. 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는 수익만을 좇는 게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나누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의 지구의 좁은 골목길에서 우연히 만난 젊은 예술가들은 저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이 공간이 단순한 전시장이 아닌 예술가들이 교류하고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어요. 그들의 제안은 프로젝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지은은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 설계를 보완했어요. 전통적인 한옥의 마당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파리의 골목길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도 안으로 들어서면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요. 필립 르블랑의 방에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역구 정치인들을 만나
저희 프로젝트를 막아달라고 로비를 시작했어요. 이 사업은 파리의 품격을 떨어뜨릴 겁니다. 동양풍 건물이 우리의 역사적 경관을 해치게 되죠. 하지만 오히려 이런 편견 어린 발언들이 일부 시의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21세기의 파리는 더 이상 배타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해요. 마리 클레르가 전해준 이 말은 저희에게 큰 용기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하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의 지구의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이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의 상처를 내려온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래된 공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려 한 것이죠. 클레어가 책상 위에 놓인 반대 서명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들죠? 제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기대돼요. 이런 반대가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다란 도면이 걸린 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속에 담긴 우리의 꿈이 헛되지 않으리라는 걸 믿어요. 화롱그룹의 돈과 필립 르블랑의 편견을 이겨내고 우리는 반드시 이곳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새벽 4시 긴급한 전화가 울렸습니다. 알렉스 김님, 큰일 났어요. 박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롱그룹이 우리 프로젝트의 내부 문서를 입수했대요. 내일 아침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서둘러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새벽거리는 을씨년스러웠죠.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미 클레어와 이지은이 와 있었어요. 누군가 우리 내부에서 정보를 빼돌린 것 같아요. 클레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예상대로 아침 뉴스는 난리가 났어요. 화롱그룹은 우리가 작성한 초기 예산안과 수정된 예산안의 차이를 지적하며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허술한 계획이 드러났다. 문화시설의 수익성 분석이 조작되었다.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넘쳐났죠. 필립 르블랑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가 우려하던 바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프로젝트에 파리의 심장부를 맡길 수는 없어요. 그의 인터뷰는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마리 클레르가 다급히 연락해왔어요. 알렉스, 시청에서도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내일 오전에 긴급 회의가 잡혔습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위기였죠. 저는 팀원들을 모아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밤을 새워가며 팀원들과 함께 문서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그때 이지은이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알렉스 김님, 이상해요. 유출된 자료들이 모두 우리가 수정하기 전에 초기 버전이에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골라서 유출한 것 같아요. 클레어가 컴퓨터 로그를 분석하다 외쳤습니다. 찾았어요. 지난주에 우리 서버에 의심스러운 접속이 있었어요. IP 주소를 추적해보니 필립 르블랑의 회사 건물에서 접속했네요.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거였죠. 박지훈이 한국에서 긴급하게 보내온 자료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화롱그룹이 과거 베트남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들의 비리 자료를 입수했어요. 그들이 현지 관료들에게 뇌물을 준 정황이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저는 마리 클레르와 만났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해왔습니다. 예산안이 수정된 것은 파리시의 피드백을 반영한 결과였죠. 하지만 화롱그룹은 달랐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거짓으로 이 프로젝트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마리 클레르는 제가 준비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네요. 도시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알렉스, 당신들은 시작부터 파리와의 진정한 문화적 교류를 꿈꿨지만 그들은 오직 이윤만을 쫓았던 거군요. 드디어 반격의 기회가 왔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시의회는 화롱그룹의 제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어요. 필립 르블랑의 회사도 내부 조사에 들어갔죠. 불법적인 정보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에 관여한 혐의가 있습니다. 언론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클로드 마르셀은 주민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는지, 누가 거짓으로 우리를 현혹했는지 밝혀져야 해요. 주민들의 분위기도 변하기 시작했죠. 이지은이 준비한 새로운 설계안 발표회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우리는 파리의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하면서도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려 합니다. 이것은 한국과 프랑스 문화의 진정한 만남이 될 거예요.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한 건축가들과 시민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프랑스와 할머니의 카페에서는 자발적인 주민 모임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알게 되었어요. 누가 진짜 이 동네를 사랑하는지, 누가 그저 돈만 보고 달려드는지. 할머니의 말씀에 많은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시청 긴급회의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이 될 거예요. 수익만을 좇는 것이 아닌 파리의 문화적 지평을 넓히는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회의장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가 곧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마리 클레르가 먼저 일어나 박수를 쳤고 이어서 모든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우리가 지켜낸 것은 단순한 부지가 아니라 문화적 가치의 진정성이었다는 것을요. 박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알렉스 김님, 우리가 해냈네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그의 말에 저도 뭉클해졌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화롱그룹의 제안은 공식적으로 거부되었고 필립 르블랑은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 덕분에 우리 프로젝트의 진정한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으니까요. 이지은이 새로 스케치한 설계도를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파리의 석양이 비치는 창밖으로 말의 지구의 오래된 건물들이 보였어요. 곧 이곳에 우리의 꿈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닌 문화적 가치의 승리가 될 거예요. 클레어가 새로운 일정표를 들고 왔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가 만나 만들어낼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죠. 말의 지구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공사 현장의 마지막 비계가 철거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2년간의 긴 여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낡은 산업단지였던 이곳은 이제 파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났죠. 이지은이 제 옆에서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렉스 김님 보세요. 한옥의 기와가 파리의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을. 우리가 꿈꾸던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녀의 말처럼 전통 한옥의 곡선미와 프랑스 산업 건축의 철골 구조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중정을 중심으로 펼쳐진 공간은 마치 열린 책과 같았습니다. 한쪽에는 전통 공연장이, 다른 한쪽에는 현대적인 전시관이 자리 잡았어요. 유리로 된 천장은 자연광을 끌어들여 공간 전체를 따뜻하게 감쌌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문화의 융합입니다. 박지훈의 목소리에도 자부심이 넘쳤어요. 클레어는 개관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오늘 저녁 행사에는 파리 시장을 비롯해 400명의 귀빈이 참석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해야 해요. 그녀의 꼼꼼한 기획 덕분에 저희는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죠. 마리 클레르가 도착했어요. 알렉스, 파리 시민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개관식 참관을 위한 대기자가 벌써 1000명을 넘었대요. 그녀의 눈빛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할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카페에서 특별한 다과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늘은 마들렌과 함께 한국의 약과를 준비했단다. 두 문화의 만남이 이렇게 달콤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클로드 마르셀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축하 현수막을 걸고 있었죠. 이제 우리 마레가 정말 특별한 동네가 되었어요. 파리의 역사와 한국의 현재가 만나는 곳이라니. 그의 말에 주민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개관식이 다가오는 동안 저는 건물 곳곳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1층의 전시장에는 한국의 전통 공예품들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되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시가 아니에요. 우리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죠. 큐레이터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2층의 공연장은 국악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질 수 있는 특별한 음향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파리 교향악단과 국립국악원의 협연이 있을 예정이에요. 음향 감독의 말에 가슴이 설렜죠. 옥상 정원에서는 젊은 예술가들이 마지막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이곳을 파리 예술가들과 한국 예술가들의 교류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들의 열정 어린 제안을 저희는 기꺼이 받아들였죠. 지하에는 한식당과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정통 한식부터 퓨전 요리까지 파리 시민들이 한국 음식 문화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총괄 셰프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건물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취재진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호기심 어린 시민들의 눈빛이 건물을 훑었죠. 파리에 이런 건물이 들어서다니 정말 놀랍네요. 한 노신사의 감탄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개관식 직전 저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전경이 눈부셨어요. 에펠탑이 보이는 방향으로 한옥의 처마가 우아하게 뻗어 있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모습이었습니다. 박지훈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알렉스 김님,
화롱그룹이 철수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그들도 결국 우리의 진정성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죠. 이제 그들의 존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개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파리시장이 연단에 섰죠. 이 건물은 단순한 문화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파리가 진정한 세계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상징적인 순간이에요. 그의 말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문화부 장관이 연설했어요. 우리는 오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을 넘어 진정한 문화적 교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첫 공연이 시작되자 객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해금의 선율이 바이올린 소리와 어우러지고 전통 무용수들이 현대 무용과 조화를 이루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만든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와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살아있는 공간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축하의 열기는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관람객들이 하나가 되어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프랑스와 할머니의 다과는 삽시간에 동이 났고 예술가들의 즉흥 공연은 거리까지 이어졌죠.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저는 다시 한번 건물을 둘러보았습니다. 달빛이 유리 천장을 통해 스며들어 내부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이지은이 만든 한옥의 처마가 그 빛을 받아 신비로운 그림자를 만들었죠. 우리가 해냈어요. 클레어의 작은 속삭임이 공간에 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꿈을 수많은 반대를 이겨내고 마침내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곳은 파리의 새로운 자부심이 될 것이고 한국 문화의 위대한 유산이 될 거예요. 개관 100일째 되는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류 허브는 이제 완전히 파리의 풍경이 되어 있었어요. 한옥의 기와와 현대적 유리 외벽이 만나 만드는 독특한 실루엣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말에 지구의 상징이 되었죠. 박지훈이 보내온 보고서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개관 이후 100일 동안 5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이곳을 찾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알렉스 김님, 우리가 꿈꾸던 그 이상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한국 문화는 파리의 중심에서 당당히 빛나고 있어요. 이지은이 설계한 공간들은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문화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전통 공연장에서는 매일 밤 한국의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이 열렸고 전시장에서는 한국 작가들과 프랑스 작가들의 협업 전시가 연이어 성황리에 개최되었죠. 이런 문화적 교류야말로 제가 꿈꾸던 진정한 건축의 의미예요. 이지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클레어는 매일 쏟아지는 공연과 전시 문의로 정신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진지한 문화 교류를 원하는 예술가들의 문의가 늘고 있어요. 그녀의 말처럼 이곳은 단순한 전시장이 아닌 살아있는 문화의 용광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리 클레르는 파리시청의 공식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알렉스, 우리 지역의 경제적 지표도 놀랍게 개선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적 다양성이 가져온 새로운 활력입니다. 그녀의 말대로 말의 지구는 이제 파리에서 가장 역동적인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죠. 프랑스와 할머니의 카페는 이제 한류 허브를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국의 전통차와 프랑스 디저트를 함께 내놓는데 이게 또 하나의 작은 문화 융합이 되었나 봐요.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따뜻했어요. 클로드 마르셀은 주민협의회를 통해 특별한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마레의 골목길 축제에 한국의 전통 축제를 접목시켜보면 어떨까요? 이런 자발적인 문화 교류야말로 저희가 꿈꾸던 모습이었죠. 어느 날 필립 르블랑이 조용히 찾아왔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죠. 이제는 저도 이곳의 팬이 되었어요. 매주 국악 공연을 보러 옵니다. 화롱그룹의 철수 이후 오히려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세계와 공유하는지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문화의 힘은 이렇게 경쟁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옥상 정원에서는 젊은 예술가들의 실험적인 작업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곳은 마치 예술의 온실 같아요. 한국과 프랑스, 전통과 현대가 자유롭게 만나 새로운 예술이 탄생하는 곳이죠. 한 젊은 설치 미술가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의 한식당은 미쉐린 가이드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한식의 맛과 철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가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한국 식문화의 세계화라는 또 하나의 작은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개관 100일을 맞아 특별한 행사도 준비했어요. 한국의 젊은 국악인들과 파리 교향악단의 협연, 전통 도예가와
현대 미술가들의 공동 작업 전시, 그리고 한불 수교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의 지구의 좁은 골목길들은 이제 더욱 활기찼어요. 한류 허브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예술의 생태계는 파리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진정한 문화융합의 현장이에요. 마리 클레르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죠.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잠시 건물 앞에 멈춰서서 이 모든 것을 돌아보곤 합니다. 때로는 할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보람있구나, 알렉스야. 너희들이 해낸 일이 자랑스럽구나. 그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지곤 하죠. 박지훈과 나누는 화상회의에서도 새로운 꿈들이 피어났습니다. 이제 이곳은 시작일 뿐이에요. 한국 문화의 진정성과 가치를 세계와 나누는 교두보가 될 거예요. 그의 말처럼 우리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지은은 이미 다음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어요. 다른 도시들에서도 문의가 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곳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죠. 이곳은 특별했어요. 전 세계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중심에서 피어난 새로운 문화혁명, 동서양의 완벽한 만남,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지만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매일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미소였어요. 클레어는 새로운 방문객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재방문율이에요. 처음 왔던 사람들의 80% 이상이 다시 찾아온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저희가 이룬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해질녘 저는 종종 옥상 정원에 올라가 파리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에펠탑과 나란히 서 있는 우리의 한옥 지붕, 그 아래에서 펼쳐지는 끊임없는 문화의 교류.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모습이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문화는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지은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꿈이고 열정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리의 하늘 아래 한국 문화의 자부심이 더욱 찬란히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필립 르블랑이 동양의 작은 나라가 무얼 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여러분도 저처럼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지 않으셨나요? 해외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편견을 마주하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공감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살포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